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권이 윤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정권 내부에 보면 현재 민주당, 더불어거수기당 쪽에 경선이 진행 중인데 문하고 이재명이 서로 간에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낙연으로 갔을 때 지금 영호남 대결처럼 비춰지거나 아니면 윤이 되더라도 이 영남하고 충청이 합쳐서 호남을 포위하는 구도가 될까봐 우려되고 그래서 고민이 컸을 거라고 봐요. 문이. 또 더 나아가서 이낙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외연 확장성이 한계에 있고 또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정권을 끌어가고 있는 주류 핵심과 괴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북 안동 출신이고 영남이고 또 운동권에 뭐 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라도 조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동력도 있고 이런 이재명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핵심은 윤이 되었을 때 저 윤이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과 윤의 성격이나 캐릭터로 볼 때 자신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 동당 내부에다가 폭탄을 터지게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경선을 앞두고 제거 작전에 돌입해서 무슨 무야 홍인이부터 시작해서 홍이 약진이니 이런 것들 분위기를 띄우고 또 한편으로는 윤에 대한 내부적 폭로의 야당끼리 들어간 거예요. 다 제가 예측한 내용이죠. 그래서 윤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다음에 계속 윤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흔들고 나면 밖에서 공격하고 이번에 똑같잖아요. 동당에 어떻게 몸담았던 색깔이 조금 다른 쪽이 폭로하고 또 폭로하는 언론 또한 어떤 데입니까? 광주 출신의 뉴스버스라고 TV조선 정치부장 하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만들었고 최순실 폭로도 한 데서 했죠. 거기에 또 순천 출신의 검찰 출신의 김웅이 또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와 뉴스버스 이진동, 김웅 이 라인업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윤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앞뒤 연속으로 터뜨려서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 중에 이제 폭탄 하나를 터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윤을 공격하는 동당 내부의 인물들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문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거나 문을 갖다가 향해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내가 돼도 개헌하겠다. 그리고 국회도 150명으로 해서 상하원으로 바꾸겠다. 희한한 소리들을 하고 총리 장관들도 야당에 시켜주겠다. 국익우선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모병제 같은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정권은 결국 그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은 우리하고의 일단은 지금은 주파수가 통한다. 그래서 저자들을 통해서 윤을 물고 뜯게 하고 일단 저쪽에서 물어 뜯어서 피가 나면 우리가 빨대를 꽂고 짝짝 빨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겠죠. 자, 오늘 이진동이라는 그 뉴스버스 발행인이라는 자. 이 자가 지금 온 좌파 매체에 다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골 출연자가 됐습니다. 언론사 사주라는 자가요.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곧 여러 선택을 할 것이다. 아니 이진동이가 이 제보자라는 사람하고 같이 통하는 사이인가 봐요. 언론이 제보 받으면 보도하면 되지 제보자의 사후 관리까지 하고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어제 제보자 공격한 것이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윤은요 어제 정치하러 나온 일에 가장 잘 갖다 발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 동당의 홍준표나 그리고 저 더불어거수기당 쪽에서는 윤이 메이저 언론에 나와서 한번 떠들어봐라 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사를 폄하한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해 줄 만큼의 육하 원칙에 대한
이런 원칙을 갖추고 폭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찌라시 언론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런 대선 같은데 권력에 빌붙어서 한건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대가를 노리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메이저 언론들도 공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찌라시 언론들이 공작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찌라시 언론이 터뜨리면 그걸 갖다가 좌파 계열이나 중도인 척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서 폭로하잖아요. 자, 그러면 메이저 언론사에 특종을 해서나 인터뷰를 해서 터뜨려봐라. 그 말은 네가 터뜨리는 부분의 육하 원칙의 신빙성을 제대로 갖추고 해봐라는 이야기겠죠. 자, 제보자가 떳떳하다면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절차받아서 공익 제보하지 왜 저 따위로 해가지고 대금의 공익 제보자라는데 사실상 제보자 지위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제가 윤이 처음에 문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했을 때 맹렬히 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문과 좌파를 척결하느냐 마느냐는 싸움이지 그들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들을 달래면서 가는 대선이 아닙니다. 원래 좌파하고는 합의나 적당한 선의 화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쓰는 수법이죠.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약할 때는 뭐 화합하고 셀 때는 독재하고. 지금 문가리가 전형적으로 보이잖아요. 약할 때는 촛불 시위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윤에 대해서 저렇게 예민하게 하는 거는 윤이 자기들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저 성격에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은 잡고 나면 그걸 가지고 초토화시킬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나머지 똥당의 후보라는 것들은 윤한테 간접으로 직접으로 계속 교신 신호를 보내죠. 이준석이부터 홍준표부터 다 그러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 입장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서 잘해보자는 쪽과 그리고 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무대포 같은 저 윤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윤을 일단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또 외연 확장성이 중도나 일부 좌파까지 수도권에도 윤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을 죽이고 나머지 보수 후보는 숫골 수준으로 몰거나 마이너 수준으로 몰아서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갖 형태,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고발 사준이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건수도 되지 않고 여당이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런 고발 폭로 보도 사주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거는 밥 먹도록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이것이 마치 검찰총장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른 양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 정권이 자기들 그 앞잡이 단체들 시켜서 고발하고 앞잡이 언론 시켜서 폭로해서 망신 주고 그리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공작적으로 개입하고 이게 지금 세자면 한두 개입니까? 드루킹 사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거한테 있는 모든 법적 문제는 털어버리고 막고 공갈 협박으로 눌러버리고 상대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윤이 내가 그래 무섭나 공작해 제거하면 정권 창출되나 아주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서 한번 불러봐라. 자, 그리고 메이저 언론에 한번 인터뷰 해보지. 얼굴 드러냈고 그건 말 아니겠어요? 맞지요. 이 제보자도 자기 입장을 이제 밝혀야 돼요. 뭐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런 제보를 했는가? 국민 일반이 관심이 있습니까? 특정한 비사실에 관련되는 비리예요? 그러지도 않는데 이런 폭로를 갖다가 수상한 언론에 대고 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 어쨌거나 윤은 굉장히 적절한 타임에 잘 공격했습니다. 지금 반기문이나 자, 그 전에 또 한번 보세요. 고건이나 또 그 전에 이해창이나 또 그 전에 여러 이 관료 출신의 인물들 상당히
국민들이 안정감이 있고 저 정도면 대구도 남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이 대선판에 와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자, 언론한테 묻겠습니다. 찌라시 언론들이 반기문 등을 갖다가 이 담그는데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보도할 거 안 할 거 다 건드려 가지고 반기문을 엿먹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디서 좀 들리는 이야기가 언론사의 간부들이 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윤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쓱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황 소장은 다 공격을 하니까 윤 좀 공격을 안 하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윤이 이 정권에 상대해서 그나마 요 근래 몇 년간의 야당 중에 제일 세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내가 왜 공격을 해? 자, 정권에 사주받아서 허구한 날 야당 후보만 두들기고 괴롭히면서 결국 옷 벗게 만들라는 너네 찌라시 같은 언론들이 공격받아야죠. 저는 윤이 매우 잘하고 있다. 과거에 적당히 며칠 뛰다가 맷집이 없이 물러간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오늘부터 건들면 건들수록 매일 본인이 나와가지고요, 들이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건드는 강도에 걸맞게 폭로도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알기로 말하자면 정권이 윤에 대해서 알거나 야권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으로 윤이 정권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윤은 어차피 이제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탔고 후퇴해도 살아남지 못해요. 결국 여기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이받아서 이겼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 말고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윤이 투사가 되겠다면 우리 혁명 1에서는 언론한 게 있어요. 투사가 되는 자를 지원한다. 여권에 깜빡깜빡 접선 신호 보내는 자는 제거한다. 혁명 21의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윤이 투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투사가 되는 한은요. 그게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은 이런 정도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공격해야 된다. 이제 정권을 들이박는 차원에 떠나서 정권의 공작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판을 완전히 아사리판으로 몰고 가야 이기지 끝없이 공작을 할 거예요. 아마 사상 유례 없는 공작이 판을 치는 대선이 될 거다. 지금 나온 것도 뭐 1파, 2파에 불과하다. 앞으로 100파, 1000파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받아치면서 공작의 권한을 공격하고 공작의 주범이 너네들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지 않으면 이 대선은 간첩들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이 매우 잘했다. 앞으로도 잘 할 걸로 기대한다. 혁명 21은 썩은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자의 박수를 보내고 이 썩은 정권과 내통하려는 자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